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2021년 1월 기본 강의에 그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그다음에 듣는 그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 계획에 맞춰서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그다음에 임용 시험을 뭐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장기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봤던 17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다음에 올 11월 달에 예정된 그다음에 그 임용시험 2022학년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2022학년도 초등 임용고시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18학번에 해당이 되겠죠.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들이 이제 17학번들이었으니까. 그래서 2022학년도 18학번 그다음에 초등 임용고시 대비에, 그래서 그다음에 1, 2월 기본 이론반 그다음에 수업에 오늘은 이제 개강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는 그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시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험 전형은 그다음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시험 범위도 동일하고 시험 전형도 동일한데,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보도 자료가 이미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3, 4, 5, 6학년에 그다음에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 체제로 그다음에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의 국정교과서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 4학년에 그다음에 그 사회과와 수학과, 과학과,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과학, 수학과가 검정체제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5, 6학년에 국정교과서인 사회과, 그다음에 그 수학과, 과학과,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는 그다음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2022년하고 23년, 그래서 22년, 23년에는 그다음에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가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학년도고 2022년 내년을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3, 4학년, 그다음에 23년은 5, 6학년에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이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성취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 교과서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형 지도서가 검정 체제로 변형이 된다 했을 때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각 교과서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그 다른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언급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내용들에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게, 다음에 시험 부담, 수험생 입장에서 수업 부담이 시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 수학, 과학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큰 틀은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보다는 뭐 시험 부담이, 그다음에 부담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올해 2021년도에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이 되면은 이제 검정 교과서 체제로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시험 전형도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더 높아간다. 뭐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다음에 최적의 그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뭐 국정 검증할 거 없이 그다음에 시험은 쉽게 그다음에 초등 교사로서의 지식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가치 태도적 측면을 그다음에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적인 측면들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 측면이고, 기능과 가치 태도, 이게 뭐 수업 실현, 수업 기술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뭐 교직 적성이라든지 인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건 2차 시험에 대한 그다음에 측면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학습한 내용이 2차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갈수록 1차보다는 2차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게 현재 뭐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교과서가 제시가 되면은 뭐 지식적인 측면에 대한 게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지식적 측면에 대한 부담은 다음에 더욱더 세련된 수업 기술이라든지 견고하고 투명한, 다음에 뭐 가치 태도, 교직에 대한 가치 태도를 더욱더 명료하게 요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흐름들이 그다음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과 후년에는 검정 교과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 측면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기능과 가치 태도적 측면, 2차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것도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사회수학과, 특히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학과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차의 기능이라든지 가치 태도에 대한 측면, 여기는 뭐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면접, 수업 실현에 대한 측면은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라는 이 흐름이 현재 뭐 내년 후년의 흐름인데, 그래서 올해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이제 감소가 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내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마지막 해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교육 보도 자료에서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로 보시고, 오늘은 뭐 일단 뭐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음에 뭐 1차 성적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쉽게 올해 다음에 합격을 못한 사람들 현재까지, 다음에 1차 성적이 뭐 140%, 1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2차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그다음에 뭐 2022학년도에 임용시험을 그다음에 기준해서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다음에 연간 강의 기획서가 있습니다. 연간 다음에 강의 일정이 있고 연간 강의 일정이 있고 1, 2월 기본 이론 과정 강의 일정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음에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학습자 개인의 다음에 그 준비도라든지 집중도,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다음에 자신의 그다음에 그 뭐 열정성을 그다음에 토대로 해서 다음에 1년의 수업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다음에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그다음에 10월까지 우리가 보통 11월 첫째 주나 뭐 둘째 주 토요일에 11월 첫째 주나 다음에 둘째 주 토요일에 그다음에 이렇게 수업이 그다음 1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다음에 토요일에 시험이 본다라는 계획하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시 강의 일정 보시면은 1월 달은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은 뭐 7주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7주 수업으로 진행되고 교재는 다음에 서브노트 상입니다. 총론 및 교육론. 그래서 서브노트 상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총론 및 교육론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서브노트 그다음에 상은 총론 및 교육론이고 그 밑에 4월, 5월 보면은 그다음에 국정지도서, 그다음에 검정지도서 분석반에는 서브노트 한데 하는 강론 및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그다음에 보통 시험의 범위나 뭐 수준과 자료, 물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 자료는 어떤 자료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시험범위인데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그다음에 문서가 있습니다.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고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 그다음에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우리가 보통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론 및 사회시험활동, 통합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실과, 치과, 미술, 영어까지 그래서 여하튼 교육부 문서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 및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 우리가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얘기한 통합교과부터 해서 국도사, 수가실, 체험 및 영어까지 각 교과에 대한 교육부 문서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 문서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 학생용 교과서를 이거는 학생용 교과서인데 학생용 교과서를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교사용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할 거냐 해서 이제 교사용 지도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교사용 지도서는 지도서를 보면 앞에 부분이 다음에 총론이 있고 뒤에 부분이 이제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론 부분을 다음에 교사용 지도 총론 부분을 우리가 하면은 다음에 뭐 국어과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총론, 국어과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강론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론을 뭐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차시별 지도안을 상세하게 서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이론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수업 모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총론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론에는 차시별 지도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 다음에 교사형 지도서인데 교사형 지도서 총론과 강론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과의 교육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에서 교육론 내용인데, 그래서 이 교육론 내용은 교사형 지도서에 대한 심화 내용으로,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 총론과 강론의 심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교육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그다음에 제 기출문제집의 해설편에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해설편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집에서 50%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편에서 5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80점이니까 80점에 50%니까 40점은 기출문제집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해설에서 50%가 나온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만 맞아도 40점이고 나머지 50%에서 그다음에 40%에 그다음에 반타작만 해도 기본적으로 60점은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시험에 대한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문서,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교과서, 이 문서에 따라서 학생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학생 교과서에 대한 해설, 학생용 교과서는 해설이 교사형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에는 총론과 강론 부분이 있다. 총론은 이론편이고 강론은 실제편 차시별 지도안이 수록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론인데,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에 총론하고 강론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심화된 부분이 바로 교육론입니다. 심화된 부분이 교육론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 한 6개 교과, 주주교과, 국어, 국도사, 수학과, 영어의 6개 교과는 보다 심화된 형태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워낙 기출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항상 매년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도사, 수학과, 영어 6개 교과는 그다음에 교육론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일정 보시면 그래서 1월 달은 지금 실주 수업을 합니다. 오늘이 지금 개강주니까. 그래서 서브노트 상편, 총론 및 교육론 편. 그래서 교재는 작년에 출간된 교재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교재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교재를 새로 편찬을 않고 새로 편찬하는 교재는 내년에 교재가 새로 편찬이 되고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서브노트상 총론 및 교육론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경향에 맞게끔 수업용 특수 제작 프린트가 작년하고는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재는 작년과 동일한데 프린트는 그다음에 올해의 시험 그다음에 경향을 반영해서 출제가 된 부분보다는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역점을 둔 그다음에 프린트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휴강은 1월 31일과 2월 14일은 그다음에 1월 말일과 그다음에 2월 14일은 휴강입니다. 2월 14일은 그다음에 연휴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1월 달이 이렇게 돼 있고, 3월 달은 기출 분석반의 4주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출 분석집하고 교재하고 네, 프린트가 지시게 됩니다. 4주를 지시가 되는데, 알겠지만은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집 해설, 기출 문제 해설편에서 50%가 출제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40점이 기출 문제집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집,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게 다음에 출제가 이미 출제가 된 문제하고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5대5로 50대 5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문제가 50.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내년에 8학번이니까 18학번의 경우에 그다음에 22학년도 그다음에 기존에 출제가 됐던 게 50%, 출제되지 않은 게 50%의 비율로 다음에는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심화 쪽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다음에 출제위원들도 다음에 제 기출 문제 해설집을 다 참고를 하면서 그다음에 문제를 낸다라고 이제 다음에 그 선배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다음에 교재도 작년 거 교재로 쓰고 올해 시험 본 것이 다음에 17학번들의 다음에 문제 해설이 다음에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다음에 역시 기출 문제 교재도 내년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마다 출제 다음에 교재를 다음에 출간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2년 터울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재를 또 다음에 교재를 새로 추가한다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다음에 수업에 맞게끔 수업 방향을 다음에 조절하고 명확하게 관점을 제시하는 다음에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반은 교재가 기출 분석집하고 다음에 특수 프린트인데 올해 17학번 다음에 시험 문제 17학번 다음에 시험 문제 프린트가 다음에 3월 달에 다음에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50%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4주 강의로 진행이 되고, 다음에 작년에 2021학년도 다음에 기출 다음에 해설지가 이때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포가 될 겁니다. 교재는 다음에 동일합니다. 작년 거하고. 다음에 4월, 5월이 지도서 분석반인데 4월은 국정 지도서 분석반입니다. 그래서 통합교과라든지 다음에 국어, 도덕새, 수학과. 그래서 통합교과는 크게 강론 비중이 없기 때문에 국도사, 다음에 수학과, 4월달은 국정지도서반에서 국어과, 도덕과, 다음에 사회과, 다음에 수학과학과입니다. 그래서 국어, 도덕이 한 주차, 1주, 사회 1주, 수학 1주, 과학 1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주 강의고 5월달은 검정지도서입니다. 다음에 검정지도서에서 우리 예체능 교과입니다. 실체음리. 다음에 실과, 체육, 음악, 미술에 한 주차씩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론의 마지막 정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브노트 상하와 프린트입니다. 이때 6, 8월은 6월, 7월, 8월은 다음에 상반기, 상반기 최종 이론 정리입니다. 이때는 다음에 단답식으로
단답형으로 내용이 정리될 겁니다. 개념 중심으로 단답형으로 개념 중심으로 제시가 되는데 미출제된 부분, 미출제 부분을 중심으로 미출제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월은 기본반, 3월은 기출반, 4월은 국정지도서, 5월은 검정지도서, 6, 7, 8은 그다음에 상반기 최종 정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9월 달은 교과별, 과목별로 문제풀이가 4주로 진행이 됩니다. 10월 달은 심화 문제풀이에서 실전 모의고사 4회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1월 1일 날, 그다음에 그 10월 31일 날, 그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진행이 되고 10월 31일 날 마지막 수업이 종강이 되고, 그다음에 뭐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뭐 수업 1차 시험이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어떻게 그다음에 그 수업을 그다음에 그 잘 적절하게 진도에 맞춰서 그다음에 잘 자신의 그 템포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각 교과별 방점을 찍을 건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주변에서 그러는데, 다음에 자기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어떻지니, 뭐 시험 문제가 지엽적이니, 뭐 이런 걸 시험 냈다는 이렇게 그다음에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다음에 뭐 막상 다음에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다음에 낼 만한 걸 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험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첫 단추가 첫 번째의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뭐 출제자의 입장으로 출제의 입장, 출제의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치밀한 계획 수립하에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통해서 적절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행 및 점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과 효율성과 정확성에 그다음에 수험 전략을 1월 달에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을 점검을 하고 계속적인 점검을 모니터를 통해서 긍정적 평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 관점에서 수험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에 암기한다고 다음에 고득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암기하는 것과 고득점과는 별개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낙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좀 쉬었다가 그래서 1월 기본 이론 과정의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